자,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된다. 자, 얘는 이게 문학이나 뭐 이런 것보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얘들아. 뭐 이거는 약간 이해도 해야 되고 뭐 암기, 이건 막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얘는 일단 토론입니다. 토론 중에서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하고요. 성격은 토론이니까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분석적. 제재는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거고, 논제는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자, 이렇게 논제가 나와 있는데, 논제는 얘들아 뭐뭐 해야 한다 하면서 이게 무슨 형으로 끝나게? 평서문이어야 되고,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이어야 합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얘가 구체적 통계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장의 타당성, 신뢰성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반대신문과 반론을 통해 상대측 주장을 반박하거나, 그리고 논리적 오류를 제기한다. 자, 제재 구조도.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논제 제시. 자, 논제는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제를 제시해 놓고, 자, 일단 논제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대? 두 번째, 입론. 세 번째, 반대신문. 근데 입론과 반대신문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토론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찬성 1번이 시작을 합니다. 찬성 1의 입론, 축산업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 채식의 날을 도입하여 육식 없는 한 끼를 실천하고자 한다. 자, 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걸 하자. 채식의 날 도입하자. 그랬더니 반대측 2번이 먼저 해. 반대신문. 채식의 날 도입한다고 환경 문제 해결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반대신문은 사실 질문을 통해서 네 의견이 맞는지 반박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 1이 입론을 합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수치는 과장되었고, 환경오염이 축산업만 그러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뭐 농업도 있는데? 뭐 이렇게 반대 입론을 하고, 그러면 찬성 1위. 물론 먹거리 종류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고, 근데 육류 생산하는 방식이 좀 많이 환경오염을 유발해 라고 반대신문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찬성 2가 또 입론을 하는데, 자, 채식의 날 도입하면 동물 복지나 생명윤리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어 라고 말을 했어. 반대 1이 근데 그 동물 복지라고 하는데 뭐 생명윤리라고 하는데 비인도적 사육 방식을 개선해서 인도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개선하면 육류 소비 줄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공장식 축산 반대하는 거랑 채식의 날 도입하는 거는 다른 문제야. 관점이 좀 다르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반대 2가 자, 사육 환경 개선이 그 육식 뭐 도축 뭐 이런 게 문제보다는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야. 비인도적 축산 방식 해결. 그러니까 되게 너무 좁은 데서 닭들이 살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에 동물 복지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고 생명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교육하는 거 괜찮지 않아? 학교에서만이라도? 찬성 2가 그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사 농가만으로는 급식에 필요한 육류 수요를 감당 못해. 농가만으로 그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 애들이 얼마나 잘 먹는데 뭐 이런 거겠죠. 자, 이게 자기의 이제 입장을 이야기한 거고, 이제 반론을 합니다. 자, 반대 1은 채식의 날을 도입하지 말고 환경 문제 그 도입 안 해도 도입하지 않고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찬성 1의 반론.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불러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이거 육식 위주
때문에 환경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식해야 돼. 급식에 채식해야지. 이렇게 반론. 그다음 반대 2는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보다 생산 방식을 고려한 육류를 소비하는 것이 동물 복지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 여기 생산 방식 고려한 육류 소비. 그리고 찬성 2가 육류 소비가 줄어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자, 채식의 날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교육적 효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놨어.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하면 어차피 여기 학습지에 그림이 나오기는 하거든. 그래서 안 그려도 될 것 같기는 하다. 나중에 여기 보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찬성 1이 뭐 했어? 입론하죠? 찬성 1이 입론하면 반대 2가 뭐 한대? 반대 신문을 먼저 해. 그리고 나서 반대 1이 또 뭐 해? 입론을 해. 그럼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해. 찬성 2가 또 입론을 해.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해. 반대 2가 입론을 해.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해. 여기까지가 다 입론이고 여기는 뭐라고? 이거는 반대 신문. 그러니까 여기 입론, 여기 반대 신문. 그리고 나서 여기 뭐가 나타나는 거? 반론이 나타난다. 반대 1이 반론하고 찬성 1이 반론하고 반대 2가 반론하고 찬성 2가 반론하는 정연아. 요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안 적어도 되겠죠? 네, 예. 자, 이거는 작년 학습지거든. 요거 준 거. 그거 이번 학습지는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근데 리로에 올라왔다 하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답지로 나와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화요일에 학교 거 하면 될 것 같아. 똑같은 선생님이 하신 거라서 거의 다 겹치긴 하거든. 더 줄었어. 이거보다. 올해 게 학습지가. 자, 이 토론에 나타난 필수 쟁점과 주장. 자, 육류 생산을 위한 자, 일단 필수 쟁점이라고 나와 있어. 이 필수 쟁점이 뭐게 얘들아? 필수적으로 뭐 말을 해. 어디 있더라? 어디 갔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 좀 적어볼래? 논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쟁점. 요게 필수 쟁점이야. 요게 필수 쟁점이거든. 그리고 위에 게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쟁점이 뭐냐 하면은 찬반 나눠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거. 그게 쟁점인데 그 중에서 책에다 적으라고. 책에다 적으라고. 책에 논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쓰라고. 내가 적어줄게. 저거를 보여준 건데. 논제와 뭐라고? 관련해서 뭐라고? 반드시 짚어야 하는 쟁점. 이게 필수 쟁점. 자, 쟁점이 몇 개래? 그래서 1개, 2개, 3개. 필수 쟁점이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육식을 줄이려는 노력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육식 줄여야지. 그래야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 그리고 채식의 날 하면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요게 필수 쟁점인데 요거에 대해서 찬성 측은 자, 식생활 이 환경오염 육식 위주 하니까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축산업 때문에 환경오염 심각, 반대. 아니야, 영향 별로 안 커. 서로 대립하죠. 그 다음, 육식을 줄이려는 노력은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래,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 같아. 채식 날 하면. 반대, 그걸로 가능해? 채식의 날로 육식을 줄여도 환경 문제 해결하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 다음, 생명윤리. 그 다음에 동물 복지. 동참할 수 있다. 의미 있는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실천이다. 그랬더니만 반대 측은 비인도적 사육을 이렇게 그 사육을 육류 위주의 식단과 관련 짓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다. 자, 토론의 개념과 유의할 점. 토론은 어떤 논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논제에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논증을 구성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이다. 토론 시 유의할 점. 쟁점에 따른 주장을 명확히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자, 주장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돼? 이유와 근거. 천진아. 그 다음 상대방의 논증이 타당한지 평가해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주장을 뭐 해야 된다? 반박해야 된다. 생각보다 이거 어렵대. 애들 여기서 많이 틀리더라. 작년에도. 자, 논증의 구성 방법과 논증의 타당성 평가. 양측은 쟁점별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 요인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이유라고 했죠. 자, 주장은 자신의 뭐였어, 얘들아? 주장은 뭔데? 자기의 의견이죠. 자, 그거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관적인 거. 그게 이유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거. 그게 뭔데? 근거입니다. 를 마련하여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해야 된다. 이거 거의 다 하고 싶을 거야. 자, 책이나 전문가의 의견, 통계 자료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근거를 제시해서 주장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 타당성 평가, 주장, 이유, 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평가한다. 자, 요거 입론, 반대신문, 반론. 자, 입론에서 해야 되는 거. 찬성과 반대 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 이거 찾아야 되는 거야. 분명히 밝혀서 주장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반대 신문은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 지적하는 거. 반론은 상대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서 상대 측 논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논제 제시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논제 제시는 사회자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안정리 전에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고 논제를 제시하는 단계. 를 논제 제시라고 합니다. 자, 사회자가 오늘은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 자, 시켜야겠다. 아까도 시켰거든. 자, 정연아 앞에서부터 갈게. 너 사회자 해라. 자, 정연이 읽어봐. 오늘은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문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찬성 제1 토론자께서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채식의 날을 학교 급식에 도입해야 한다. 요게 뭐라고? 논제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게 토론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면서 우리 반 학생들 즉 논제에 대한, 정연아 적어라. 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 사회자가 일단 처음에 논제 제시 먼저 했고요. 배경 설명했고, 그 다음에 절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자의 역할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입론과 반대 신문이 있거든. 여기에다가 입론부터 좀 적어 놓으면 앞에 나오기는 했었는데,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논제와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발언하는 단계. 그리고 반대 신문이 있죠. 반대 신문은 상대 측의 주장이나 근거에서 논제에서 벗어난 부분이나 논리적 오류 등을 찾아내요. 질문하는 단계. 요게 입론과 반대 신문. 자, 찬성일, 명진아 찬성일 읽어주세요. 뉴욕의 모든 국민 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모든 학교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들은 왜 채식의 날을 시행할까요? 환경 오염이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는 육식 위주의 생활과 관련된 축산업도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업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유엔 10년 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 표시량의 1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6억 200만 대 자동차와 1년 동안의 국내로 온실가스 양과 비슷합니다.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연아. 10년 농업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축산 폐기물과 가축의 분해는 수연의 과잉 영양소와 죽는 등을 축적하여 강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식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날은 육식이 물론 환경문제를 구하고 늘 모든 힘겨를 시하는 의문입니다. 잘 읽었어. 자, 일단 찬성 측이잖아. 찬성 측에서는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채식의 날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부터 해야 되게? 개념 정의, 용어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논제의 주요 개념인 채식의 날에 대해 찬성 측이 제시하는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제의 주요 개념인 채식의 날에 대해 찬성 측이 제시하는 정의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핑크색 해놓은 거 있죠. 보시면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그 육식 위주의 식생활과 관련된 축산업도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찬성 측의 찬성 측이래. 찬성 1의 이게 주장입니다. 핑크색으로 칠하는 건 이제 다 주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장이 뭔데?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자, 이게 찬성 1의 주장이고요. 그 뒤에 주장이 있으면 이유와 근거가 있죠. 자, 축산업은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게 적어볼까? 찬성 1의 이유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유엔식량농업기구 계속 얘네들 나오거든. 유엔식량농업기구. 자, 요거 나오면 찬성 연두색 1의 이건 뭐다?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요게 근거 1번. 즉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많다. 14.5%다 하면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 보면 뭐 2200만 대 자동차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 축산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찬성 1의 이유 2번이고 또 보시면 유엔 식량농업기구 자료에 따르면 축산 폐기물과 가축의 분뇨 정연아 자나 찬성 1의 근거 2번. 자, 그래서 토양의 과잉 영양소와 중금속을 축적해서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식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 마지막 채식의 날을 도입하자. 이렇게 자, 요게 주장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자 읽어보세요. 제2반론자 탐사 질문해 주십시오. 자, 찬진이가 할까요? 학교 급식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자, 도입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채식의 날 도입이 환경 문제 해결에 미치는
해결에 미치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 찬성일 명진이다. 네,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4인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고기와 고기를 제외한 채식 식단을 실천하면 5일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 학교에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자, 지금 연구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맞죠? 연구. 옥스포드니까 엄청 유명한 학교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얘네들은 근거제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자, 연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 다 적었나? 자, 옆에 그러니까 옆쪽으로 가시면, 자, 토론의 배경과 논제. 토론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졌어. 그래서 논제가 뭔데? 학교 급식에 채식의 날 도입해야지. 찬성 1위. 자, 이거 그 채식의 날은 자, 용어 정리를 해줬어. 이런 날이야. 그리고 배경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뭐 주장, 이유, 근거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입론에서는 주요 용어와 개념 정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다. 자, 반대신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 그 도입하는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실효성, 그 환경 문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찬성 1은 도움이 된다 라고 답변을 했어. 뭐를 바탕으로? 여기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그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자 읽어. 반대측 제일 토론자 일로 주십시오. 서연이가 할까요? 축산업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지만 그 발생 수치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파리제도나 가축 수송 및 가공 판매를 제외한 축산업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환경으로는 축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현대로서 대부분 친환경적이 되어 있습니다. 합성비료, 농약,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업은 토양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우리가 지금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몇십 년 뒤에는 토양마다 식량을 생산하기에 부적합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료나 채소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먹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일시간 주에도 환경 문제에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채식에만 도입에 반대합니다. 오, 잘 읽었어. 자, 반대 1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이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하면서 요게 반대 1의 이유이고요. 그죠? 그리고 밑에는 반대 1의 정현아! 근거가 됩니다. 얘도 보면은 유엔 식량 농업 기구 또 조사 자료입니다. 자, 환경오염 축산업이 시키냐? 아니다.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시키더라. 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적을게. 이거는 기니까. 현대
농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했다. 자, 그래서 축산업 영향 별로 크지 않아. 그리고 줄여도 뭐 직접 해결하기 어려워 하면서 그래서 난 반대야. 이게 반대 1의 주장이다. 자, 그 다음 사회자 넘어가 볼게. 사회자 제일 좋은 질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읽어주세요. 먹거리 종류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하나로 묶어 단순히 써서요. 예로 드신 쌀과 달리 보면 한과 같은 부채비용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반대 1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이 문제이며 먹거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하고 갈게. 자, 찬성 1이 있잖아. 이거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영향의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로 묶어서 단순하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고 있거든. 반대 1이 축산업과 농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고 제시한 데에 대해 의문을 찬진아? 적고 있었어? 가만히 있는 줄 알았다. 제기하고 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거는 생산 방식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자, 환경오염은 먹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의 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먹거리의 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임을 강조. 자, 그랬더니 찬성 1 읽어볼까? 말씀하신 대로 그 목소리를 생산 방식이 문제입니다. 지금 가축에게 보이는 삶을 만들려고 체온을 오염시키고 물을 낭비하고 가성비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 1 현재 축산업체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개발해 사료에서는 많이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찬성 1이 가축에게 먹이려고 토양 오염시키고 물도 낭비하고 화석연료 쓰고 뭐 이런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즉 육류 생산 방식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메탄가스 예를 들어 놨는데 이게 환경 그 오염에 대처하는 뭐 효과 어쨌든 메탄가스 발생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거를 개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환경 오염에 대처하는 축산 업계의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한다 뭐 이런 거 개발도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자, 넘어가서 자, 필수 쟁점이 나왔어. 일단 첫 번째, 육식 위주 하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찬성은 그래 환경오염 개심각하다 이렇게. 반대는 아니야 별로 아니야 안 커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두 번째, 육식 줄이려는 게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찬성은 도움이 되지. 반대는 그럴까? 실효성이 적다. 이러고. 자, 반대 측의 입론. 자, 축산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뭐 크지 않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자, 직접적 그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서 이 또 UN 계속 그 기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보시면 찬성일의 반대신문. 축산업과 농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라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의문. 농업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하다. 그 의문을 제시. 육류 생산 방식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자, 반대 측에서 탄소 배출 줄이려고 뭐 대응 방안을 뭐 제시하고 있다. 자, 넘어가서 사회자 읽어보세요. 찬성 2가 없나? 윤규 읽어볼래? 채식의 날 도입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생물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동물들의 초원에서 노릇하게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정한 육식을 위해 헌해 축축되는 동물이 100억 마리가 넘습니다. 육식의 음식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공장식 축사에서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닭들은 몸을 움직이려 할 정도로 조기답게 살수록 폐지되는 참쌀은 겹쳐 짧은 줄기로 스치다가 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전문적으로 동물에 대한 수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자유롭게 키우는 방법으로는 현재 육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로 급식의 채식의 날을 도입한다면 동물 복지와 생존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찬성 2가 이제 입론을 하고 있죠. 자, 동물복지나 생명윤리 차원. 이게 찬성 2의 뭐가 됩니까? 이유죠. 자, 생명윤리 차원에서 의미 있다. 자, 얘는 찬성 2의 근거가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하면서 그걸 들었냐 하면은 뭐 되게 공장식 축사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공장식 축산의 현실.
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자 되게 좁은 닭장에서 사육이 되더라. 그리고 암돼지들은 되게 짧은 주기로 새끼를 낳다가 또 도축이 되더라. 그래서 채식의 날을 하면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하면서 찬성이가 주장을 했어요. 자, 사회자 읽어보세요. 근데 즉 제일 좋은 날 주십시오. 반대 1. 분명히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만약 좀 부분을 해결을 계산하고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면 굳이 윤리의 소비를 줄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반대 신문이라서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육류 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안 줄여도 되잖아. 도축 방식 그게 문제면 그거 바꾸면 되지. 자 찬성이 읽어볼래요. 물론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육용과 도축 방법을 개선한다고 해도 현재 인간이나 의미의 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 1. 분명히 축산을 분리하는 것과 채식의 날을 규칙에 도입하자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자 지금 채식의 날로 그거 네가 말하는 거 해결할 수 있니? 이거야. 채식의 날 도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 지적. 자, 찬성이 저희는 과도한 육류 소비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가능한 육류를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식의 날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게 채식의 날 도입의 사회적 의의를 제시. 개인적 노력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게 된다. 사회자 읽으세요. 근데 즉 제일 좋은 날 보내주십시오. 반대 2. 반대 2 누구야? 처음인가? 계속 반대 1만 했나? 아, 그래? 남학생들 할까요? 덕윤이. 서연이 남학생 됐네. 덕윤이 읽어주세요. 먹거리 생산 과정에서 공동복지를 생기기 위해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축산업의 근본적인 사육 방식을 동물 소비와 관련해 있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동물 복지와 생존을 돕기 위해서 떠올란 축산업의 폐해는 육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식 축산의 문제인 뿐입니다. 따라서 육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채식의 날을 도입하여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축을 쾌적한 환경에서 가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 축산 농장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런 농장에서 축산업에 인증 표시를 하는 등 시작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증 표시를 보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동물 식품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학교 급식 식단에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생명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면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반대 2가 주장을 던졌습니다. 반대 2의 주장. 사육 방식 그거랑 육류 소비랑 관련 짓는 거 별론데 라고 했고, 그 이유가 요거죠. 반대 2의 이유.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에 어긋난 축산업의 폐해는 육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식 축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반대 2의 근거가 되죠. 우리나라는 인증 표시하고 있다 하면서 얘가 이 근거가 뭐냐면은 약간 사육 환경을 관리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하면서 채식의 날 그 도입의 대안으로 동물 복지 인증 식재료 사용을 제시하고 있다. 채식의 날 도입 대신에 동물복지 인증 식재료 사용 제시하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했어. 자, 사회자 읽어. 찬성 즉 제2토론자 반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 동물복지 인증 식재료를 사용하자는 것이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동물복지 인증에 다른 돼지로서 하는 농가의 흡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작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육류로 흡수에 필요한 용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찬성 2가 있잖아, 그거 인증 별로 없어 라고 하면서 동물 복지 인증 식재료로 육류 수요를 감당하기, 육류 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처음부터 안 되지 하면서 그래 네 말 맞아 하면서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일부 인정이 있고, 학교에서부터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면서 동물 복지 인증 식재료를 급식에 도입할 때의 효과. 그러면 제품이 대중화되고 농가도 늘어날 거다. 자, 필수 쟁점 세 번째. 이 채식의 날 도입하면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자, 찬성 측 채식의 날을 도입하면 동물 복지와 생명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 반대 측 축산업의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육류 위주의 식단과 관련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자, 여기 찬성이야 반대 2가 입론. 자, 동물 복지랑 그 생명윤리 실천에 대해서 이유. 도입하면 생명윤리 차원의 의미가 있다. 근거. 도축되는 애들 많아. 그리고 비인도적 공장식 축산 좀 별로야. 반대 2가 이거 둘이 관련 짓는 거 안 적절한데? 이유. 사육 방식의 문제다.
그래서 사육 방식 관리하는 제도 시행을 해야 된다. 동물 뭐 복지 인증.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